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광운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도 광명상가 라인 중에서 서울에 소재한 성명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명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함께 이원화 캠퍼스인 천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원화 캠퍼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입결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두 캠퍼스를 묶어서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서울 캠퍼스를 위주로 설명해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명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025학년도 성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논술 전형의 신설입니다. 논술 90%, 교과 1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논술 전형이 생겨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모집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작년에 돌연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바꾸어 버린 학생부 종합 성명인재 전형의 경우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에서 1단계 배수 및 2단계 면접의 비율을 늘리기도 하였으며 수시 모집 미충원 2월 인원을 선발하는 정시 나군 수능 전형에서 국가안보학과는 체력 검정의 비율을 10%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시고 함께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인문 자연 계열 학생들이다 보니 예체능 계열이나 실기 실적 전형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명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 계획 기반 캠퍼스별 각 전형의 모집 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가함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인원이 이동한 양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시 다군 수능 실기 전형의 인원이 수시 실기 실적 실기 전형으로 이동하였으며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어 정시 다군 수능 전형과 신설된 논술 전형으로 이동하였고요. 논술 전형의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컴퓨터 과학 전공을 제외한 인문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모두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 합격의 문이 다소 좁아졌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모집 단위들도 꽤 있고 인문 콘텐츠 학부 지적재산권 전공처럼 2024학년도에는 7명을 뽑다가 2025학년도에는 2명을 뽑는 식으로 매우 큰 폭으로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는 데다 면접이라는 2차적인 기회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을 비롯해 지난 입결을 살펴보실 때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국가안보학과에서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던 인원이 모두 수시 모집으로 넘어왔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처럼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기보다 모집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늘어난 모집 단위도 그대로인 모집 단위도 모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본인이 지원할 모집 단위 인원을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였으니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드릴 성명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의 주요 사항은 서울 캠퍼스의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은 약수령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이 약수령 논술이란 이름 그대로 약식으로 답변을 서술하는 논술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논술고사가 1000자 정도의 답변을 적도록 하는 것에 비해 약수령 논술은 학교 내신 시험 문제처럼 단답형이나 짧은 주관식 정도의 답변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겠죠. 여기에 더해 기존에는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이 가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정도가 있었는데 광명상가 라인이 인서울대학의 약수령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고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이 논술 90%, 교과 1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비율도 낮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기 때문에 내신이나 비교과 둘 다 인서울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지만 인서울을 간절히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에 희망을 걸고 많이 몰려들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 교과 성적 만점은 100점인데 보통 3등급부터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그래도 6등급까지는 환산 점수가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 점수 만점이 900점이니 3등급과 6등급 간의 환산 점수 차 16점 정도는 논술로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만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혹시 모를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논술고사 관련 세부 내용이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별 배점이 어떨지 등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에서도 성명대학교의 2025학년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만큼 광명상가 라인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몇 안 되는 교과 면접 전형이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논외로 하고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전형만 따져봤을 때 광명상가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 계열별 반영 교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 구별 없이 국영수사과 교과 성적 모두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국영수사, 자연계열 국영수 괄호
교과로 계열별 반영 교과가 나뉘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명지대학교, 인문계열 국영수사, 자연계열 국영수과로 계열별 반영 교과가 나뉘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상명대학교, 인문 자연계열 구별 없이 국영수사과 교과 성적 모두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모두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의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합니다. 광명상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모의고사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뭐라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자신감 및 학교별 반영 교과에 따른 성적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선호도까지 모두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광명상가 라인에서 상명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후로 또 오랜만이죠.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팀장은 상명대학교가 비슷한 라인이 다른 대학과 다르게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만 운영하는 이유가 지원이 편의성 그리고 전형 운영이 효율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면접 변별 정도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겠다. 안 그래도 작은 규모인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쪼개거나 다른 전형에서 인원을 떼와서 면접형 서류형 전형을 따로 운영하느니 그냥 학생들이 지원하기 편하게끔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을 서류형 전형으로 통일해버린 것이죠. 수시 납치에 대한 걱정 없이 상명대학교 진학 의지가 있는 학생 중에서 내신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이 오라는 뜻입니다. 앞서 모집 인원 분석 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의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올해 입시는 더욱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 팀장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상명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